안녕하세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라입니다. 오늘은 에드워드 버네이스의 프로파간다라는 책을 가져왔는데 이거 조금 제가 읽은 지 좀 됐어요. 에드워드 버네이스가 프로이트의 조카입니다. 조카고 이제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한테 선전이라는 게 쓰이다가 그거를 현대 특히 미국 쪽에서 그런 되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내고 정말 마케팅적으로 상품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PR로 변화시킨 사람, PR를 변화시킨 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80년 동안 계속 이게 쓰여진 게 80년 전인데 계속해서 거의 이쪽 분야에서는 당연히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당시에 읽을 때 줄을 많이 치지 않았는데 많이 치지 않았는데도 친 그런 중요한 단원 2개를 제가 쫙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드릴 곳은 오늘은 쭉 읽어드릴 거예요. 일단 새로운 선전가라는 3단원을 읽고 그 다음에는 선전의 원리, The Mechanics of Propaganda, 선전의 원리라고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오늘 너무 더운데 제가 에어컨을 키면 시끄러우니까 에어컨을 못 켜고 있어서 시원한 아아를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이 카메라가 바뀌어서 렌즈를 어디를 쳐다봐야 되는지 좀 헷갈려요. 위쪽인데 자꾸 아래쪽을 보게 되네요. 여러분들 눈은 위에 있는데 자꾸 아래를 보네요. 제가 잠깐만요. 그래서 좀 이걸 마셔가면서 할게요. 좀 너무 더워요 지금. 오늘은 좀 차분하게 가야겠어. 새로운 선전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을 주조하면서 누구를 존경해야 하고 누구를 경멸해야 할지, 또 공익사업체의 소유권, 교통, 고무가격, 도산이라는 거는 1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실시된 전쟁 배상금 지급에 관한 계획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도산, 이민 등의 문제에 관해 우리의 견해를 형성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주택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가구는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은지, 식단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은지, 옷은 뭘 입는 게 좋은지, 운동은 어떤 운동이 좋은지, 연극은 어떤 연극을 관람해야 할지, 자선단체는 어떤 단체를 지원하는 게 좋은지, 그림은 어떤 그림을 감상하는 게 좋은지, 알아두어야 할 통속어로는 뭐가 있는지, 어떤 농담에 웃어야 할지와 관련해 우리의 의견을 조성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공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이른바 여론의 선도자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 명단을 작성하는 데서 출발한다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익명사전 Who's Who, 누가 누구인지에 나오는 광범위한 명사들 목록을 참조하면 된다. 거기에는 우선 미국 대통령과 정부閣僚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밖에도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48개 주의 주지사, 대도시 100곳의 상공회의소 회장, 100개가 넘는 대기업 이사회 총수, 미국 노동자연합 산하의 수많은 조합 지부장, 전국 전문 직업인 단체와 동호 단체 회장, 전국에 흩어져 있는 소수민족 단체나 언어학회 회장, 유수한 신문사 및 잡지사 100곳의 편집장, 50명의 최고 인기 작가, 유력한 자선단체 50곳의 책임자, 이름을 떨치는 연극 또는 영화감독 20명, 각 방면의 유명인사 100명, 주요 도시 100곳의 최고 인기 성직자, 대학 및 대학교의 학장과 총장과 유명한 교수들, 월스트리트에서 최고의 영향력을 자랑하는 금융가, 유명한 아마추어 운동선수 등등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이러한 목록에는 수천 명의 이름이 들어간다. 하지만 익히 알다시피 이들 지도자 중
상당수가 더러 이름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많은 국회의원이 공약을 정할 때 정계 밖에서는 거의 무명에 가까운 지역 유지의 충고를 따른다. 언변이 탁월한 성직자도 지역사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교회 조직의 더 높은 권력으로부터 지시를 받는다. 각 도시의 상공회의소 회장은 공적인 사안과 관련해 해당 지역 기업인들의 의견을 주도하지만 그들이 유포하는 의견은 대개 국가 권력에서 나온다. 대통령 후보가 압도적인 대중의 요구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출마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그의 입후보 결정은 어느 호텔방의 탁자 주위에 앉아있는 6명의 손에서 이루어질 때가 많다. 몇몇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배후 조종자들의 힘들이 명백하다. 워싱턴의 조그만 어느 온실에서 포커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 각종 안건을 심의하는 이 보이지 않는 내각의 힘은 이미 국가 차원의 전설이 됐다. 미국 정부의 정책 대다수가 마크 한나라는 단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시절이 있었다. 경우에 따라 정치인들은 한동안 불관용과 폭력을 기반으로 수백만 명을 지배하는 데 성공할 수도 있다. 그러한 인물은 대중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정부라는 문구와 관련된 지배자의 전형으로 각인된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정치인들 못지않게 다른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독재자가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거의 주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아일린 캐슬, 20세기 초반에 활동했던 미국의 유명한 무용수라고 합니다. 아일린 캐슬은 짧은 머리 모양을 유행시켜 유행에 민감한 여성의 90%를 주무른다. 파리의 패션 지도자들은 20년 전이라면 어느 여성이든 입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뉴욕시 경찰에 체포되어 감옥에 갔을 미니스커트를 유행시켜서 총 자산 규모가 몇십억 달러에 이르는 여성 의류업계 전체를 새롭게 재편하고 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지배자들이 많다.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이들은 무대 뒤에서 기민하게 조종하면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인들의 말과 행동을 지배한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점은 그런 권위자들에 의해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크게 바뀐다는 사실이다. 일상의 어느 부분에서 우리는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거대한 권력을 행사하는 독재자들의 지배를 받는다. 예를 들어 어떤 남성이 양복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는 자신의 취향과 개성에 따라 자신이 선호하는 옷을 고른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런던의 어느 이름 없는 멋쟁이 재단사의 명령에 따르고 있을 확률이 높다. 이 인물은 멋쟁이 신사와 왕족의 후원을 받는 어느 소박한 양복점의 과묵한 경영자다. 그는 영국의 상류사회 신사들에게 회색 대신 푸른색을, 3버튼 대신 2버튼을, 지난 시즌보다 통이 4분의 1인치가량 좁은 소매를 추천한다. 이 양복점을 찾는 유명인사 고객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미국 시골의 보통 남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친단 말인가? 멋쟁이 재단사는 미국의 대규모 남성복 의류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런던의 유행을 주도하는 인사가 고른 양복 디자인을 곧바로 발송한다. 색깔, 무게, 천의 재질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함께 디자인을 넘겨받은 의류업체는 직물업자에게 그 즉시 몇십만 달러어치의 옷감을 발주한다. 그러고 나면 런던의 재단사가 보낸 설명서대로 제작된 양복은 최신 유행으로 널리 광고된다. 뉴욕, 시카고, 보스턴, 필라델피아의 멋쟁이 남성들이 그 옷을 입는다. 미국 시골의 보통 남성도 그러한 유행에 주목하고 똑같은 양복을 입는다. 여성들도 남성과 똑같이 보이지 않는 정부의 명령에 영향을 받기는 마찬가지이다.
한 실크 제조업체가 새로운 제품의 판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어느 대형 여성 신발업체의 여성들 드레스에 맞추려면 신발도 실크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제안은 곧 받아들여져 체계적인 선정 과정을 거친다. 유명한 여배우가 업체의 권유로 문제의 신발을 착용한다. 유행이 퍼져나간다. 해당 신발업체는 새롭게 조성된 세 가지 욕구를 충족하는 제품을 출시한다. 실크 회사는 더 많은 신발 생산에 필요한 실크를 제작할 준비에 들어간다. 이러한 생각을 신발 제조업체에 불어넣은 인물은 결국 여성의 사회생활 가운데 일부를 지배하는 셈이 된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의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정치의 옥좌 뒤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손이, 연방준비은행의 재할인율을 조종하는 손이, 심지어 다음 시즌에 유행할 춤을 은밀히 결정하는 손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국가에 보이지 않는 내각이 존재한다면 가로치고 상상하기에는 불가능하지만 가로 닫고, 예를 들어 화요일에 소기의 목적을 띠고 내각을 운영하는 집단과 수요일에 소기의 목적을 띠고 내각을 운영하는 집단은 그 성격이 판이하지 않을까 싶다. 보이지 않는 정부라는 개념은 상대적이다. 경우에 따라선 몇 안 되는 소수가 학교의 교육 방침을 대부분 결정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또 다른 견지에서 보면 학부모 한 사람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지도자 집단이라고 할 수도 있다. 보이지 않는 정부는 소수의 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대중의 의식과 습관을 지배하는 사회기구를 조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때문이다. 예를 들어 5천만 명을 대상으로 광고를 내보내려면 그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대중의 생각과 행동을 주도하는 지도자 집단을 설득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역시 엄청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선전의 기능이 소수의 선전 전문가 손에 점점 집중되고 있는 추세다. 이 선전 전문가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갈수록 중요한 위치와 기능을 차지하고 있다. 새로운 활동은 새로운 용어를 요구한다. 기업의 동향과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대중의 의중을 새로운 기업과 생각을 소개하는 집단에 전달하는 전문가들을 PR 고문이라고 부른다. Public Relations Council. 현대 생활이 날로 복잡해지면서 대중사회의 어느 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을 다른 분야에도 알려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PR이라는 직업이 새롭게 부상한 이유는 그 때문이다. 아울러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여론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현실 또한 그러한 이유로 작용한다. 군주제든 입헌제든 민주제든 공산제든 정부의 성패는 여론의 지지 여부에 달려있다. 실제로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는 정부는 정부라고 할 수 없다. 사실 기업, 공익사업체, 교육운동 등 특정 개념이나 제품을 대표하는 조직이라면 다수의 생각을 점하든 소수의 생각을 점하든 상관없이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그만큼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는 것은 어느 분야에서든 중요하다. 따라서 PR 고문의 주요 임무는 현대의 각종 커뮤니케이션 매체와 사회의 다양한 집단을 활용해 대중의 의식을 파고드는 데 있다. 하지만 그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 그는 행동, 원칙, 체계, 의견의 과정에도 관여하면서 이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공고히 다지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가공된 제품과 원료 상태의 제품처럼 유형의 물건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나아가 공익사업, 업계 전체를 대표하는 대규모 무역 집단과 협회에도 관여한다. 그는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주로 의뢰인의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업이 지니는 법적 측면에 집중한다. PR 고문은 의뢰인의 사업을 홍보하는 데 집중한다. 그는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대중이 관심을 보이는 의뢰인의 아이디어, 제품, 활동의 모든 국면에 개입한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는 제품 시장,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 소비자와 제품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 유통을 담당하는 대리점의 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이런저런 요인들을 모두 검토한 후 PR 고문은 의뢰인이 소비자의 관심과 승인을 얻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소비자로부터 의뢰인의 행동에 필요한 데에 대한 인정을 끌어내기 위해 동원되는 수단은 대화, 편지, 연극, 영화, 라디오, 연설, 잡지, 일간, 신문 등 아주 다양하다. PR 고문은 단순히 광고 업무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광고가 지향하는 취지를 지지한다. 많은 경우 광고 대행사는 고객의 편에 서서 업무를 전담할 PR 고문을 기용한다. PR 고문의 업무와 광고 대행사의 업무는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중복되지도 않는다. PR 고문의 첫 번째 임무는 당연히 고객의 문제를 분석해 소비자가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일 만한 무언가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기본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지는 제품의 경우에는 아무리 아이디어를 팔거나 토대를 구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어느 고아원이 기부의 감소와 여론 일각의 무관심이나 반대에 부딪혀 위기에 봉착했다고 가정해보자. PR 고문이 분석한 결과 현대의 사회학 흐름에 민감한 대중이 은연중에 문제의 시절을 비난하는 이유는 고아원이 새로 주목받고 있는 코티지 플랜, 코티지 플랜이란 고아들에게 가정과 같은 환경을 조성해주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럴 경우 그는 이러한 측면에 맞추어 계획을 수정하라고 의뢰인에게 충고한다. 그런가 하면 철도회사가 의뢰인인 경우에는 고속열차를 개통해 회사의 이름을 널리 알린다면 주식과 채권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코르셋 제조업체가 코르셋을 다시 유행시키고 싶어 한다면 틀림없이 그는 여성들이 이미 한물간 코르셋에 관심 끊었다는 이유를 들어 그런 계획은 어림없다고 충고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패션 자문들이 코르셋에서 건강에 이롭지 못한 요소를 제거해 거드를 선보인다면 여성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모른다고 보고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 그는 소비자 동향 분석에 들어간다. PR 고문은 접근해야 하는 다양한 소비자 집단과 이들 집단에 다가가는 창구 역할을 해줄 지도자들을 철저히 연구한다. 그의 분석 대상에는 사회 집단, 경제 집단, 지역 집단, 연령 집단, 종교 집단, 언어 집단, 문화 집단 등 대중에게 의뢰인의 목소리를 전달해주는 통로가 되는 사회 각계의 각층이 포함된다. 이러한 이중의 분석 작업을 거쳐 그 결과를 모두 취합하고 나면 PR 고문은 다음 단계로 들어가 대중과 접촉하면서 의뢰인의 전반적인 활동과 진행 과정, 습관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한다. 그러고 나서 수립된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네 번째 단계로 이행한다. PR 고문이 처음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20세기 초반 들어서 보험업계의 추문이 대중잡지의 기업재정 관련 폭로 기사와 맞물리면서였지 싶다. 여론의 공격을 받게 된 보험업계는 그동안 충성을 맹세해온 대중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됐으며 따라서 대중의 의중을 헤아리고 대중에게 자신들을 알릴 방법을 제시해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데 갑자기 눈을 떴다. 메트로폴리탄 생명보험은 가장 기본적인 이기심에서 출발해 보험회사 일반에 대한 대중의 시각과 특히 자사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각, 즉 자사의 수익과 이를 통해 대중이 얻는 혜택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바꾸는 주도 면밀한 노력에 돌입했다. 이 회사는 대중에게 자사의 보험증권을 구매하게 한다는 목표 아래 대대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회사는 법인 차원에서 지점 차원에서 대중에게 다가갔다. 지역사회를 대상으로는 건강 설문조사와 의료 전문가의 상담 서비스를 실시했다. 개개인을 대상으로는 건강 지침과 조언을 제공했다. 본사 건물도 한번 보면 영원히 기억에 남도록 시선을 사로잡게 지었다.
그 결과 이 회사는 널리 인정받게 됐다. 사회와 접촉하는 범위와 빈도가 늘어나면서 이 회사가 판매하는 보험증권의 숫자와 금액도 꾸준히 증가했다. 10년 만에 수많은 대기업이 이런저러한 직함으로 PR 고문을 기용했다. 계속해서 번영을 구가하려면 대중의 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기업 경영은 대중의 일과는 무관하다라는 말은 더 이상 진리가 아니었다. 기업은 자신들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는 점을 대중에게 확신시켜야 했다. 그러다 보니 자사의 노동정책이 대중의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고 오로지 대중의 호의를 사기 위해 좀 더 진일보된 정책을 도입하는 기업도 나왔다. 어느 백화점의 경우에는 판매 감소의 원인을 찾다가 직원들이 불친절하다는 평판이 돌고 있다는 데 주목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예절 교육을 실시하기도 했다. PR 전문가는 홍보 책임자나 홍보 고문으로 불리기도 한다. 비서실장이나 부사장, 이사로 불릴 때도 많다. 그런가 하면 저러 임원이나 위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어떤 직함으로 불리든 그의 역할은 명확하며 그의 충고는 그와 함께 일하는 집단이나 개인의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PR 고문은 선전가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활동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무대가 실은 그가 활동을 끝내는 무대가 될 수도 있다. 대중과 의뢰인을 철저히 분석해 정책을 수립하고 나면 그의 업무가 끝날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PR 고문의 업무가 계속 효과를 발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 지속적이고 철저하고 확실한 정보 관리를 통해서만 대중은 상인이나 교육가 또는 정치인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PR 고문은 한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미지의 출처에서 나오는 부적절한 정보나 거짓 정보가 엄청나게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순간에 터져나오는 단 하나의 거짓 소문이 기업의 주식 가격을 끌어내려 주주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힐 수도 있다. 기업의 금융거래를 둘러싼 은밀한 기류나 수수께끼가 일반의 의심으로 증폭되어 기업과 대중의 관계 전체를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방해물이 될 수도 있다. PR 고문은 소문과 의심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우선 소문과 의심을 근원에서부터 차단해야 한다. 그러려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로를 통해 정확하거나 완전한 정보를 내보냄으로써 그 즉시 역공을 가하거나 무엇보다도 해당 사안에 성실하고 당당하게 대처함으로써 소문과 의심이 뿌리내릴 여지를 아예 없애야 한다. 그의 역할에는 확고부동한 새로운 시장의 개척도 포함될 수 있다. PR을 전문 직업으로 받아들인다면 PR에서 이상과 윤리를 기대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PR이 전문 직업으로서 표방하는 이상은 현실적이다. 즉 제작자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됐든 상품을 만드는 제조업자가 됐든 대중의 의중을 파악해 대중에게 제작자의 목표를 이해시키는 것이 PR의 이상이다. 기업과 관련될 경우 PR의 이상은 기업이 대중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거나 제품을 만들 경우 또는 대중이 기업이 무엇을 제공하고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할 경우 그러한 결과가 초래하는 낭비와 마찰을 해소하는 것이 된다. 예를 들어 전화회사는 오해가 빚는 마찰 때문에 에너지를 소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대규모 홍보 부서를 운영한다. 가령 회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구분하기 쉬운 교환국 이름을 채택하기 위해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엄청나게 공을 들여 자세한 지침을 마련한다면 대중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기울이는 노력을 높이 살 뿐만 아니라 그러한 노력에 고무받아 똑똑히 발음함으로써 기꺼이 협조하게 된다. 교육자와 피교육자, 정부와 국민, 자선단체와 기부자,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이처럼 이해의 가교를 놓는 것이 PR의 목표다.
PR 고문이라는 직업은 변호사와 의사의 윤리규범에 필적하는 윤리규범을 개발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PR 고문의 업무 조건 자체가 이러한 규범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그 역시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누구든 자신에게 사건을 맡길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부정직하다고 판단되는 의뢰인이나 사기나 다름없다고 판단되는 제품 또는 반사회적이라고 판단되는 명분은 거부한다. 그렇게 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특수한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대중의 마음속에서 그는 의뢰인과 별개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그는 여론이라는 법정에 나가 변론을 펼치지만 그와 동시에 법정의 판단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정에서는 판사와 배심원단이 서로 팽팽하게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 여론이라는 법정에서는 PR 고문이 판사이자 배심원단이다. 대중은 그의 변론을 통해 그의 견해와 판단에 동의할 수도 있다. 그는 다른 의뢰인과 이해가 상충하는 의뢰인은 받지 않는다. 그는 가망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나 판매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품을 의뢰하는 의뢰인은 받지 않는다. 그는 의뢰인과의 거래에서 솔직해야 한다. 대중을 바보로 만들거나 속이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만약 그런 평판을 얻게 되면 그의 직업 생명은 끝나고 만다. 선전 자료를 외부에 내보낼 때는 출처를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 언론사 편집자는 자료의 출처와 목적을 훤히 깨고 있으면서 뉴스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료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한다. 네, 여기까지예요. 어머, 길어! Very long. 엄청 기네요. 네. 이게 제목이 너무 더워요. 새로운 선전가 The New Propagandist 였습니다. 아무래도 선전의 부정적인 그 이미지를 걷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여기서도 PR 전문가에 대한 PR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배경이 굉장히 80년, 90년 전이라 조금 지금과는 많이 다른 부분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PR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시작점이 어떻게 됐는지 아실 수 있는 좋은 책과 좋은 단원이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챕터 읽어볼까요? 이번 챕터는 조금 너무 이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자, 선전의 원리입니다. 선전의 원리.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그 PR, 광고 그것의 원리가 이 부분에 기반을 두고 성장해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선전가가 선전을 통해 대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에는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주고받는 수단이 모두 포함된다. 인간의 의사소통 수단은 모두 선전 수단이 될 수 있다. 선전은 개인과 집단 사이에 상호 이해의 다리를 놓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선전 도구의 상대적 가치와 그러한 도구가 대중과 맺는 관계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선전가는 이 점을 늘 고려해야 한다. 염두에 두고 있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선전가는 시시각각 발생하는 가치에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50년 전에는 대중집회가 대표적인 선전 도구였다. 반면 오늘날에는 프로그램이 굉장한 흡인력을 발휘하지 않는 이상 대중집회를 통해 한 줌의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힘들다. 자동차는 사람들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데려가고 라디오는 사람들을 집 안에다 묶어둔다. 일간 신문은 사무실이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매일 정보를 배달한다. 게다가 사람들은 대중집회의 가대선전에 염증을 낸다. 대신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 수단이 무수히 존재한다. 덜어는 새롭고 덜어는 기존부터 있었던 매체지만 그 경우에도 너무나 달라져 사실상 완전히 새로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신문은 견해와 생각을 전달하는 데에 다시 말해 선전에 늘 주요한 매체로 군림해왔다. 몇 해 전만 해도 신문 편집인은 선전 목적에 사용되는 신문 지면이라는 말에 분개했다. 몇몇 편집인은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기사가 나갈 경우 덕을 보는 사람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기사를 아예 삭제해버리기까지 했다. 이러한 관점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오늘날 인류 신문사 편집위원들은 신문사로 쇄도하는 사건을 기사로 내보낼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뉴스로서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신문은 기사 내용이 누군가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책임을 질 수도 없거니와 그런 책임을 지는 것이 신문의 기능도 아니다. 신문에 게재되는 기사는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거나 손해를 미칠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이것이 신문의 속성이다. 신문이 추구하는 것은 기사가 정확해야 하고 독자들이 보기에 흥미롭고 중요해야 한다는 점이다. 사설은 개별 신문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논평한다는 점에서 해당 신문사의 개성을 반영한다. 하지만 일반 기사의 경우에는 대개 그날의 사건과 견해 중에서 독자의 흥미를 끌만한 내용을 다룬다. 기사 소재에 선전의 의도가 숨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뉴스로서의 가치다. 기사 소재를 취사 선택하는 과정에서 편집인은 보통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뉴욕타임즈의 경우 뉴스로서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사를 선별한다. 그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뉴욕타임즈의 편집위원들은 완전히 독립적인 상태에서 무엇이 뉴스이고 아닌지를 결정한다. 그들은 검열을 용인하지 않는다. 그들은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편의주의나 기회주의에도 편승하지 않는다. 의식 있는 신문 편집인은 대중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뉴스라는 점을 늘 명심한다. 의미 있는 사실은 곧 뉴스가 된다. PR 고문이 어떤 생각에 생기를 불어넣어 다른 생각과 사건들 틈에서 제 몫을 차지할 수 있게 하려면 할 수 있다면 그 생각은 당연히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이를 두고 뉴스를 근원에서부터 오염시킨다 라고 말하면 곤란하다. PR 고문은 편집인의 사무실에서 다른 사건들과 경쟁해야 하는 그날의 사건 가운데 일부를 연출할 뿐이다. 그가 연출하는 사건들은 신문 독자들에게 특히 반응이 좋을 때가 많다. 그는 이러한 대중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연출한다. 오늘날 삶에서 중요한 것들은 모두 뉴스가 된다. 예를 들어 민간 전화회사가 대서양을 횡단하는 무선전화 개통에 성공했다거나 상업화할 경우 엄청난 수익을 안겨줄 명품이 나왔다거나 포드사가 신기원을 이룰 만한 신차를 개발했다라는 소식은 당연히 뉴스로서 가치가 높다. 그런 가운데 선전이 전국의 신문사 사무실로 흘려진다면 단지 편집위원의 마음에 따라 곧장 휴지통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편집인들에게 뉴스를 제공할 때는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선전가의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잡지 상황은 일간신문의 상황과 다르다. 잡지는 신문처럼 최근 뉴스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지 않는다. 잡지도 지속적인 정책에 의거해 기사 소재를 신중하게 선택한다.
하지만 신문과 달리 잡지는 여론 기구라기보다는 살림 비법, 멋진 옷, 아름다운 실내 장식, 여론 전달, 대중계몽, 진보주의, 오락 등 무엇을 다루든 특정 생각을 보급하는 선전기구로 변모하는 경향이 있다. 건강을 파는 것이 목적인 잡지가 있는가 하면 영국식 정원이나 남성복, 니체의 철학을 파는 것이 목적인 잡지도 있다. 저마다 다양한 내용을 다루며 특화되어 있는 잡지 분야에서 PR 고문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잡지를 도와 잡지의 선전 효과를 높이는 행사를 연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 창구의 중요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는 은행이 인류 여성 잡지에 이 창구를 책임지고 있는 여성 전문가의 투자 관련 조언을 기사로 제공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여성 잡지 입장에서는 이 새로운 기사를 잡지 이름을 더욱 널리 알리고 구독자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때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수단이었던 강연은 그 가치가 달라졌다. 강연 자체는 상징이나 형식에 불과할 수도 있다. 선전의 목적에 비추어 강연의 중요성은 파급력에 있다. 무슨 교수가 신기원을 이루는 발명이라는 주제로 500명 또는 겨우 50명을 상대로 강연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그의 강연이 중요하다면 방송에서도 다룰 테고 신문에도 보도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기저기서 그의 강연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될 것이다. 선전의 관점에서 볼 때 강연의 진정한 가치는 일반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있다. 현재 라디오는 선전가의 매우 중요한 도구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라디오가 선전 도구로서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는 미지수다. 라디오는 광고 매체로서 신문과 경쟁을 벌일 수도 있다. 동시에 수백만 명에게 다가갈 수 있는 라디오의 능력은 당연히 광고주의 구매를 당긴다. 게다가 광고주는 대개 광고료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문 광고료가 라디오 광고로 빠져나갈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신문 발행인은 이 새로운 현상을 어느 정도나 실감하고 있을까? 그 여파는 곧 미국의 신문, 잡지계와 출판계에 닥칠 전망이다. 일찌감치 신문은 회사 규모에 상관없이 라디오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와 라디오를 판매하는 업체가 지니는 광고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했다. 아울러 라디오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뉴스와 특집 기사를 통해 라디오의 중요성을 인정해왔다. 그런가 하면 몇몇 신문은 라디오 방송국을 인수해 뉴스와 오락 보급시설과 연계시킴으로써 방송을 통해 이 두 가지 요소를 대중에게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앞으로 신문체인은 방송과 지면 양쪽에서 광고 공간을 팔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 신문체인은 신문 구독자 숫자와 라디오 청취자 숫자를 가지고 광고주와 계약에 나설 확률이 높다. 현재 신문은 방송과 지면 양쪽의 공간을 팔고 있지만 그렇더라도 이 둘을 별개의 사업으로 간주한다. 정치단체, 인종단체, 종교단체, 경제단체, 전문 직업인 단체 등 대규모 집단은 너나 할 거 없이 자신들의 견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라디오 방송국을 선점하려 들고 있다. 미국 또한 광고주가 아니라 청취자가 돈을 내는 영국의 제도를 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의 제도가 바뀌든 바뀌지 않든 광고주, 즉 선전가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앞으로 공개리에 입찰되는 방송 공간 자체가 됐든 일반인 대상의 오락과 뉴스 또는 특정 집단을 겨냥한 특수한 프로그램의 형태가 됐든 선전가는 상황에 적응하고 나아가 상황을 활용할 준비를 늘 하고 있어야 한다. 미국의 영화 산업은 오늘날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규모가 큰 선전 배급책이다.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생각과 견해를 확산하는데 영화만큼 효과가 높은 도구는 없다. 영화는 한 나라의 견해와 습관을 표준화할 수 있다. 시장의 요구에 맞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화는
새로운 생각과 견해를 북돋우기보다 광범위한 대중의 경향을 반영하고 강조하고 심지어 과장하기까지 한다. 영화는 유행하고 있는 생각과 사실을 활용할 뿐이다. 신문이 뉴스를 조달하는 데 역점을 준다면 영화는 오락을 조달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선전의 또 다른 도구는 인물이다. 인물을 잘 활용할 경우 그 효과는 엄청나다. 켈빈 쿨리지 대통령이 휴가 때 인디언 복장을 하고 인디언 추장들과 함께 찍은 사진은 그렇지 않아도 취재 열기가 뜨거웠던 대통령 휴가의 클라이맥스를 이루었다. 물론 공인을 유명하게 만든 장치를 잘못 활용할 경우 그 인물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물의 장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PR 고문의 역할 가운데 하나다. 본능적으로 대중은 그 자체로 단체나 기업을 대표하는 인물을 원한다. 어느 대형 금융회사 사장이 부사장을 이혼했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내 사생활이 금융 업무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부사장이 물었다. 마누라 하나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고객들이 뭘 믿고 돈 관리를 맡기겠나? 사장의 대답이었다. 선정가는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여타의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듯 인물을 다루어야 한다. 네, 여기에는 별표를 표시해놨네요. 선정가는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여타의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듯이 인물을 다루어야 한다. 인물을 다루어야 한다. 인물은 상황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찰스 린드버그는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친선의 가교를 놓았다. 그런가 하면 사건이 인물을 만들기도 한다. 예를 들어 쿠바에서의 전쟁은 피어도어 루스벨트를 전기의 건물로 부상시켰다. 하지만 많은 경우 어느 쪽이 어느 쪽을 만든다고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으면 공인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실제 성격과 목표와 일치하는 모습을 밖으로 내보여야 한다. 대중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 중에 덜어는 옛날 방식도 있고 덜어는 TV처럼 새로운 방식도 있다. 여기서 그 모두를 일일이 설명할 순 없지만 몇 가지 예를 통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학교가 주체가 돼서 과학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보급한다고 가정해보자. 그러한 주제가 일부 학생들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그 활동을 널리 알려 결국 상업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와 같은 정보 보급을 비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반면 제빵회사가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한 학교에 사진과 도표를 기증한다고 가정해보자. 자료가 정확하고 공평하더라도 또 학교 당국이 교육 효과를 신중하게 고려해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한다 해도 이와 같은 선전 활동은 비난을 살 소지가 크다. 1000마일, 약 1600km입니다. 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진을 찍은 동영상을 통해 신제품을 대중에게 알릴 수도 있다. 소형 비행기를 새로 출시한 제조업자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에 직접 출연해서 100만 가구에 대고 신제품을 설명할 수도 있다. 메시지를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모든 선전수단을 빠짐없이 활용해야 한다. 대중은 자신의 견해와 습관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방법들의 실체를 갈수록 꿰뚫어 보고 있다. 자신의 생활이 전개되는 과정에 대해 많이 알면 알수록 대중은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광고를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일 것이다. 대중이 광고 방법에 대해 아무리 까다롭고 냉소적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반응하게 되어 있다. 대중은 늘 음식을 필요로 하고 오락을 갈구하고 아름다움을 동경하고 지도자를 따르기 때문이다. 대중이 자신의 경제적인 수요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된다면 기업은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 대중이 자신을 설득해 생각이나 상품을 구입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낡은 방법에 실증을 낸다면 대중을 이끄는 지도자들은 더욱 현명하게 호소력을 발휘해야 한다.
선전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일수록 선전은 생산적인 목표를 달성하고 무질서를 바로잡는 데 필요한 현대적 도구라는 점을 직시한다. 네, 여러분 다 읽었습니다. 여기서 줄쳐놓은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두 가지 챕터에서 제가 줄쳐놓은 부분. 네, 처음에 읽은 단원에서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수백만 명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지배자들이 많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무대 위에서 기민하게 조종하면서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인들의 말과 행동을 조정한다. 네, 정치적인 얘기는 저도 하고 싶지 않지만 얼마 전에 큰 논란이 되었던 그분들 계시죠? 그분들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도 일반 대중들이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러한 존재들은 언제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또 미국에도 일루미나티라던가 그런 실체가 확인되지 않는 카더라 통신에 의해서만 지금 현재 대중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러한 최상위층 계급이 현대 사회로 움직인다라는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뭐 실체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꼭 또 정치적인 부분뿐만 아니더라도 인생과 삶을 살면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누군가가 결정해 놓은 사실을 그대로 따를 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제가 읽은 그 챕터에서는 목소리가 작아졌어, 힘들어서, 체력 이래서 어떡해. 네,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선정가는 자신의 영역 안에 있는 여타의 객관적인 사실을 다루듯이 인물을 다루어야 한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으면 그 공인이라고는 하지만 저는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으면 누군가는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의 실제 성격과 목표와 일치하는 모습을 밖으로 내보여야 한다. 네, 이 부분 전달을 드리고 싶었고요. 오늘 프로파간다 조금 너무 쭉 읽어서 쭉 읽고 되게 학구적인 내용이 많았죠. 좀 뭔가 자기 개발적인 내용보다는 학구적인 선전에 관련한 학구적인 내용을 많이 전달을 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더 예전에 읽은 책들을 좀 파고 있어요. 네, 원래는 제가 마인드풀니스라고 해서 개인의 성장에 도움되는 책 쪽으로 읽는데, 오늘은 이런 책을 읽어봤고요. 네, PR의 원서, PR의 고전서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리타의 볼륨을 높여라로 발음이 막 꼬여. 성우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프로파간다 읽어봤고요. 리타의 볼륨을 높여라 다음 시간도 기대해주세요. 네, 안녕, 나 간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